하다가 맥주 까서 마시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그리워져서 다시 방송 켰습니다. 맥주 있는데 맛있진 않을 것 같아. 지금 제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나? 일바라님, 리녀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키키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하면서 꼬르륵 소리 ASMR처럼 이야기하면서 잡담하는 그런 방송을 할 겁니다. 길게 하지 않고요. 짧게 할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버들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SMR 느낌 나니까 어때? 귀가 간지럽나요? 이리와. 그렇지. 그렇지. 얌전히 있어야지. 그래. 고마맨님 요한요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쳐다보시죠? 안돼. 저리 가있어.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줘. 무섭다고? 낯설다고? 나 가끔씩 ASMR 하는데 처음 봤구나. 그냥 이렇게 잡담도 하고 책도 읽고 그냥 그런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 서재에 있는 책을 좀 볼까? 파리에 오세요. 파리에 오세요. 꿈과 낭만의 도시 파리에 오세요. 내가 갈 수 없으니 당신이 오세요. 나를 찾지 않아도 돼요. 아니,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파리에 오세요. 왔다가 그냥 가시더라도 파리에 오세요. 대한항공을 타고 오시겠지요? 아니면 에어프랑스지요? 샤르르드골 공항 터미널로 오시겠지요? 짐을 찾고 나오실 땐 세관원들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들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의 짐만 검사하니까요. 그리고 라면박스 같은 데엔 짐을 넣어오지 마세요.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검사할 수 있어요. 가짜로 위통 가방은 뺏길 위험이 있다지요. 참, 공항 로비에서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두리번거리시더라도 자꾸 중요한 가방은 꼭 움켜쥐고 계세요. 이탈리아보다 많지 않지만 소매치기, 들치기가 있어요. 짐이 많으면 택시를 타세요. 그리고 10%에서 15%의 팁을 잊지 마세요. 짐이 많지 않으면 고속지역 전철을 타고 파리로 들어오세요. 공항에서 전철역까지는 공짜 버스를 이용하세요. 아니면 파리에서 버스를 타세요. 파리까지 버스를 타세요. 물론 이건 공짜가 아니지요. 에어프랑스 버스를 타시면 개선문까지 직행이에요. 다른 버스도 있는데
오페라 평화 카페가 있는 곳까지 오실 수 있지요. 평화 카페에서 알랭드롱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찻싹은 비싸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넷에 L로 표시가 된 호텔에 들어가시겠지요. 차례대로 여인숙, 여관, 장, 호텔, 호화 호텔이에요. 이제 짐을 푸시겠지요. 나를 찾지 마세요.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수첩을 뒤지지도 마세요. 당신은 파리에 찾아온 것이에요. 나는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뿐이고요. 이제는 이른바 출세를 하여 두봉 아티스트 스칼렛 오렌지 260의 광고가 있는 어느 여성 잡지의 명사가 된 나의 옛 친구처럼 나를 찾지 마세요. 파리에 있는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당신은 파리가 처음이지만 그 사람에게 당신은 99번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항에 불러내지 않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지요. 아시겠지요?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수첩을 뒤지지 마세요. 대신 한국에 두고 온 가족에게나 전화하세요. 서울을 부르려면 00822가 되겠지요. 그런데 호텔 방에선 되도록 전화하지 마세요. 공중전화보다 아주 많이 비싸니까요. 꿈과 낭만의 도시. 파리에 오신 당신에겐 그러나 큰 숙제가 있지요. 파리에 왔는데 남들이 다 본 것을 당신이 안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숙제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보려면 보아야지 덜 보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지요? 개선문을, 꼬꼬르드 광장을, 에펠탑을, 노트르담 대성당을,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을 찾으셔야지요. 찾아가 보시되 제발 뒤통수로 보시기보단 앞통수로 조금 더 오래 보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증명사진 얘기지요. 그 숙제를 단 1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오신 날 타방이라고 써있는 담배 가게에서 전화 카드를 사세요. 그때 파리의 사진 엽서 사세요. 마음에 드는 것을 다 고르세요. 이튿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더 좋지요. 동이 튼 직후 택시를 잡고 운전기사에게 사진 엽서를 보여주시고 그리로 가져가시면 되지요.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배경이 목표가 아니라 그 배경을 찍은 장소가 목표 지점이라는 것이지요. 그 장소들은 말이에요. 파리의 화가들과 사진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찾은 곳들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배경을 뒤통수로 보시고 찰칵 하면 되지요. 아시겠지요? 파리가 아닌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하필 동순 직후냐고요? 그 답은 이 글을 끝까지 다 읽으면 알 수 있지요. 이제 당신은 숙제의 반을 마친 셈이지요. 누군가 말했듯이 여행의 목적이란 다른 게 아니라 환상을 없애는 것이라면 그 환상도 어느 정도 지워졌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숙제가 나왔군요. 박물관과 미술관이지요. 그 중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은 빼놓으면 안 되겠지요. 모나리자와 비너스의 환상도 지워야 하니까요. 어느 할 일 없던 사람이 말하기를 루브르 진열품 하나마다 단 1초씩만 바라봐도 그걸 다 보려면 보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볼 때요. 그러니 모나리자와 비너스만 보고 나오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요. 그래도 모나리자와 비너스를 보실 때 남들 따라 그냥 좋다 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좋고 유명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결국 찾지 못해 팔이 없는 비너스의 팔 모양을 상상으로 복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고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조각가도 함부로 비너스의 팔 모양이 원래 이런 것이었다 라고 장담하지 못한다지요. 왜냐고요?
그렇게 보고 난 비너스가 파리 없는 지금의 비너스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래요. 루브르 박물관은 너무 크지요. 참 많이도 뺏어왔고 훔쳐왔어요. 그래도 런던의 대형 박물관보단 덜하지요. 루브르에는 그래도 자기들 것도 많은데 대형 박물관에는 남의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신사의 나라답더군요. 다리가 아프시더라도 이런 생각하시면서 한 바퀴 둘러보세요. 토인비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말했다는 문명서 진설을 말이에요. 세계 문명의 중심이 서쪽으로 옮겨갔다는 설이지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그리스, 로마, 유럽 대서양을 건너 미국, 그 다음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인가요? 그 다음에 그냥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겠지요. 아름다운 거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뺏어온 것도 잘 보관하고 또 그 역사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 자기 것들에 대한 애착이 말할 나위도 없겠구나. 이미 많이 빼앗긴 우리들은 그나마 남은 것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겠군 하고 말이에요. 외국 문화 또는 프랑스 문화를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것부터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말이지요. 그리하여 드봉 아티스트 스칼렛 오렌지 260과 같은 언어의 행포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겠지요. 당신은 아픈 다리를 조금 쉬신 후엔 세느강을 건너 오르세 미술관에 중고등학생 때 미술책에서 많이 보았던 밀레, 꾸르베, 마네, 모네, 시슬레, 르누아르, 세잔느, 고갱 그리고 고흐를 보시고 또 레알에 있는 뽕피누 센터 4층의 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 코리아의 학살은 그곳에 없지만요. 피카소를 보세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관광객이 되신 것이지요. 어떻게 보셨든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 3개를 차례로 다 보신 셈이니까요. 루브르는 고대부터 1848년까지, 오르세는 그 후 1914년부터 1차 대전까지, 그리고 현대미술관은 그 후 지금까지 3시기로 나누어 진열해 놓았지요. 꿈과 낭만의 도시. 파리에 대한 환상도 지워지기 시작했고 숙제도 끝날 무렵 시간이 남은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이 말은 레닌이 한 말이지요. 레닌이 누구냐고요? 파리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다고요? 그렇군요. 이상했던 이상의 까마귀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에펠탑에 오르지 마시고 차라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탑에 오르세요. 승강기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파리 한가운데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겠지요. 한가운데의 가장 높은 곳 아시겠지요? 꼭 오르세요. 저 아래 중생들이 아주 작게 보이지요. 세느강이 갑자기 졸로 나뉘어 흐르면서 섬을 이룬 곳, 그 주위를 상고의 까마귀처럼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전망이 참 좋지요. 파리의 발생지가 바로 그 섬이기도 하고요. 천연 요새인 그 섬엔 그리고 유럽의 모든 도시의 중심에는 꼭 2개의 건물이 있지요. 하나는 교권의 상징인 대성당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권을 쥐고 있던 성주의 성이지요. 당신의 유럽 관광은 주로 이 2개의 건물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건축물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당신은 감탄사를 연발하시겠지요. 저 높은, 저 거대한,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리석 등이 돌로 만들어진 크고 정교한 건축물에 압도된 당신은 우리 조상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요. 오래 견디지 못하고 불에 타는 목조 건물밖에 지을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글쎄, 그럴까요? 우리한텐 정을로 쪼아야 하는 화강암 뿐이었는데 이들한텐 톱으로 쓸 수 있는 석회질의 돌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파리의 옛 성주가 살던 곳에 지금은 법원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럼 성주는 어디로 갔냐고요? 정치 권력이 커지니까 섬 안에 성이 좁아서 강 건너로 갔지요. 그게 루브르였고 그것도 모자라 파리꽃 틴대에 타서 지금은 없는 띨리리 궁 등의 왕궁을 지었고 그것도 모자라 베르사유 궁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파리의 중심은 역시 노트르담이에요. 파리의 중심은 곧 프랑스의 중심이니 프랑스의 도로의 영점 포인트가 바로 노트르담 앞에 있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곱추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한국의 어느 똘똘한 신문기자도 파리에 도착한 날 노트르담에 갔다가 여권이랑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고 싶었는데 게릴라 방송 뭐냐고요? 그냥 방송 끝나고 맥주 한 캔을 깠는데 뭔가 되게 아쉬우면서 좀 더 방송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맥주. 맥주는 무적이라고? 근데 글을 읽으면 입이 마르는데 맥주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아. 제가 ASMR로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술을 마시면 졸려서 맥주를 마신 지금 좀 졸려오는데 잠이 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은 뭐 하실 건가요? 사실 10월 3일이 휴일이라서 조금 늦게까지 방송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방송을 킨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일정이 있으신가요? 일정이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일정이 있는 사람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이 없었는데 뭐든지 휴일에 일하는 거 말고 그런 다양한 자기의 삶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괜찮들 스타스탄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떤 방송 하지?
내일 또 위쳐를 할까? 여러분 내일 뭐 할 거예요? 나는 내일 아마도 방송을 킬 텐데 사실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내일 방송을 어떻게 킬지. 내일 방송 볼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스푼을 켜서 스푼으로 ASMR 방송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고민했던 건데 잠들게 목소리 듣고 싶다고. 나 잠에서 깨어나면 목이 완전 잠겨서 낮은데 낮아서 낮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목을 풀고 방송을 하는데 짐승 울음소리 같은 그 낮은 음 꺼져. 저기요, 감성 잡으면서 ASMR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시길. 저는 무슨 소리든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랑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서 그 어플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조금 더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방송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방송을 다시 켰어. 왜냐면은 외국인들이랑 대화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나는 이제 듣기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일본어나 영어를 들으면서 있는데, 약간 내가 말하면은 내가 말할 기회도 별로 많이 없고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왕 말할 거면 방송 키고 말하자 해서 방송을 켰지. 스푼을 한번 해볼까? 한국말도 힘든데. 외국어는 불가능이라고요? 나제소 이때마스까? 私日本語はちょっとだけできますよ。日本人が私の日本の発音いいだったと知ってました。だって、なぜだって。 이거 좀 하다가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건 역시 스푼 라디오가 좀 낫나 싶어서 스푼으로 갈까 생각도 들고,
먹방 호시인 데스요. 먹방 ASMR. 그냥 먹는 소리만 나는 거 말하나? 아니면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나? 먹는 소리만 들어가는 거면 날 잡고 한번 30분 정도 먹고 나서 그거 녹음한 거 올려도 되고. 그러면 먹방 ASMR은 역시 말소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먹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따로 방송은 안 하겠네요. 아, 졸리다. 여러분은 내일 뭐 할 거예요? 지금 목소리는 뭔가 스폰 라디오 감성이야? 진짜요? 내일도 일해요? 힘들겠다.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또 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사실 이렇게 하는 ASMR이 듣기 좋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일하는데 쉬는 날에 바쁘진 않다고. 쉬는 게 중요한 건데 일을 하면은 쉬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내일 좀 빨리 끝나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음. 휴방사의 월드컵. 예전에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내가 다른 분이 휴방사의 월드컵을 하는 걸 본 건가? 잘 모르겠네요. 누가 하는지 어떤 분이 휴방사의 월드컵인지 알아요? 어떤 스트리머 분이 되게 독창적인 거 많더라고. 내일이라던가 아무튼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 아마도 마작이랑 위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약간 좀 메이저한 게임을 하나 넣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작은 메이저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롤을 다시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약간 내 ASMR 내용은 항상 책 읽기 아니면 내 고민, 방송에 대한 고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치? 좀 스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잠자려고 누워서 그냥 누워서 편하게 핸드폰 옆에 대고 이야기하는 속삭이는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핸드폰 음질이 별로 안 좋을 뿐더러 핸드폰은 이런 소리 더 잘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생각도 들고
방송을 하면 이게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 다들 뭐야? 내일은 나랑 어떤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 주 토요일에 프리마켓을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까지 팔찌를 다 만드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벽 라디오가 ASMR 원조였었는데 그때 조금 이렇게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귀 간질간질하면서 막 잘 자요 이런 말 하고 그랬나? 최근에 또다시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도져서 입김 보달라고? 아무튼 그 목소리 컴플렉스가 도져서 내가 조금만 더 목소리가 예쁘게 태어났다면 좀 더 방송을 재밌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오늘 또 목소리가 풀리기 전까지 목소리가 너무 별로여서 좀 스스로가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상위 5%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방금도 목소리 좋다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0.5%. 모르겠어. 그냥 좀 최근에 다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그 꿈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하는 거 그런 걸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 학교 여신. 졸리다. 솔직히 누워서 방송하고 싶다. 누워서 하늘 멍하니 천장 바라보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싶은데 하필 마이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놓을 수가 없어. 목소리 때문에 장착했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늘 본다길 지붕 없는 집에 사는 줄 어이가 없네. 저기요, 그런데 저 멀쩡한 집에 삽니다. 몰라, 제가 목소리 덕후라서 좀 목소리에 대한 평가가 박하기도 하고 조금 완고한 저만의 좋아하는 목소리 타입이 있어요. 근데
내 목소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누워서 방송하는 중간에 잠들어서 코 골아서 안 된다고? 나는 코는 안 골아서 괜찮아. 성우일은 다 외우고 다녔을 때가 있다고요? 어, 그런데 저 정도면 괜찮나요? 마작을 좋아하는 늙은이 목소리가 취향인 니뇨님. 근데 이시즈였나? 그 사람은 성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아무튼 다음엔 인정이라고? 제 시청자라서 너무 후하게 점수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잠이 온 듯한데 그런데 자기 싫다. 나중에 꼭 돈 모아서 ASMR 마이크를 사야지.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습니다. 졸려. 살짝? 살짝 해주는 게 뭔 말이야? 살짝? 이게 뭐지? 살짝? 이런 소리? 살짝을 어떻게 소리를 내지? 모르겠어. 이거 뽀뽀하는 소리. 사실 ASMR 방송을 고민하면서도 진짜 말할 거 됐다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방송을 키긴 했는데 요즘 서라운드 들려달라고요? 그거 나도 그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좀 솔직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자가 돼서 좀 더 좋은 마이크 사면은 내 목소리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망상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겠죠. 그런 상상하긴 하는데 역시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되겠지? 좀, 좋은 마이크 사면은, 그니까 지금 내 목소리가 구리게 들리는 건 사실 마이크 탓이고, 좋은 마이크 사면은 나 목소리 더 좋게 들리지 않을까? 그니까 약간 이런 거지. 이미 목소리를 뽑았잖아, 나는? 뽑기를 해서 내 목소리를 뽑았잖아요. 태어나가지고는. 근데 한 번 더 뽑기 운이 생기는 거야. 마이크로. 확정 가차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확정 가차해서 니네 목소리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은근히 많이 합니다. 맥주 한 캔 마시고 도박 가차 광인이라니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맥주는 내 취향이 아니야. 소주는 더 취향이 아닌데
맥주도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지. 맥주 자체가 맛있다라고 해서 먹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도박 증류. 맞아, 그건 도박이 아니다. 음, 좋아하는 술 따로 있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좋고 싫음을 따진다면 어느 쪽도 아닌 쪽에 가까운데, 굳이 술 뭐 마실래 뭐 마실래 하면은 칵테일이라던가 하이볼 정도? 맥주는 좀, 그래서 하이볼에 요즘 편의점에 많이 있잖아요, 캔으로 된 거. 그래서 그 캔으로 된 하이볼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괜찮은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어. 그래서 맛없는 거 한번 골라서 먹어봤다가 아이 맛없어 이 상태여가지고는 추하이는 먹어본 적 없다. 호러여이 안 먹어봤습니다. 네, 맞아, 유명한 거 아는데 안 먹어봤어. 저예요. 강아지 산책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당근에다가 산책 아르바이트 한다고 지원서 올렸는데 전화번호만 받아가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이거 전화번호 주면 안 됐던 걸까? 근데 내 생각에는 강아지 돌봄만 전용한 어플도 있어요. 중국에 10원에 팔렸다고 10원씩이나 한다고. 강아지 돌봄만 전용한 어플이 있다. 난 고양이도 괜찮아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저런 방송, 사실 저의 삶의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할 일 하고 방송하고 다시 저녁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식이라서 고양이는 산책 안 시켜요. 네. 응. 고양이는 아마 주인이 없을 때 그 집 가서 화장실 청소해주고 밥 주고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졸려. 여러분 안 졸리세요?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내 귀에 들린다. 2시간 정도 잤다고? 자면 일할 때 모조란 손해라고요. 엄청난 손해로구만. 사실 이게 저체시지 ASMR 느낌이 좀 나는 귀가 간질간질한 그런 저체시잖아요. 맞다. 이건 어때? 잡아봐.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로는 ASMR 못하겠다. 너무 낮아. 너무 낮아. 이게 웃지마. 나도 낮은 목소리로 우아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잖아? 흑백요리사 안 봤어요. 제 TV가 집에 없어서 TV를 안 봅니다. 제가 TV를 보는 버릇을 안 들어서 유튜브도 안 보고. 넷플릭스야? 안 봐. 넷플릭스도 안 보고 저 창작 그런 컨텐츠 소모를 거의 안 해요. TV 안 보고 넷플릭스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래서 아카키를 본 게 굉장히 오랜만에 창작물 소모한 거야. 아, 뭐가 재밌다고 해서 볼 마음이 잘 안 생긴다고요? 그냥 TV 영상을 보는데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대신 다른 걸 열심히 한다면 사실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강아지랑 놀기라던가. 내가 좀만 더 활동적인 인간이었으면 강아지 키울 텐데. 나도 조금 방송을 하면은 약간 뭐랄까, 나도 방송을 하면은 가끔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음, 도저히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아 그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득 기쁨이 차가지고는 막 움직이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아 오늘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시청자분들이 좋아할까? 뭘 해야 재미있을까? 뭘 해야 나도 몰입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가득 찰 때가 많아. 그리고 최근에 어떤 버튜버분 카페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카페를 잠깐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그 버튜버분이 와우 관련 컨텐츠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돼가지고는 혹시 카페에 올라왔나 해서 카페를 잠깐 둘러봤는데 아, 정말 너무 열심히 카페 활동도 하시고 방송 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방송과 카페랑 물론 방송도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카페에 올려진 내용만 봐도 방송에 대한 열정과 포부와 엄청난 활동력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신 거야. 그래서 아니 방송 자체만 봐도 활동력이 느껴졌는데 카페 보니까 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지. 약간 MBTI I가 MBTI E를 보는 느낌이 날까나. 그래가지고는 아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다. 내가 MBTI가 I인 게 너무 슬픈 것 같아. 방송하려면 MBTI E가 좀 조금 유리한 것 같아. 그분과 무관하게 그냥 조금 이런저런 말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난 성향 자체가 조금 조용히 그냥 감흥이 크지 않다고 해야 되나? 마작도 약간 뭐랄까 음 좋게 말하면 리액션을 이제 방송적으로 하는 건데 나 혼자 할 때는 이겨도 저도 감흥이 없어. 그냥 한 판 하면 와 지겹다 지루하다 이거 왜 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고,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재밌어. 뭔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저래요? 하면서 클릭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저 채다시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 고양이가 지금 자기랑 놀아달라고 자꾸 유혹하는 중입니다.
자야 되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50분간 떠들었습니다. 떠든 내용이 마음에 드셨을, 사실 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비관적인 모습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난 어쩔 수 없는 약간의 그런 게 있나봐. 점쟁이가 내년부터 방송 잘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러면 좋겠다. 너무 졸려. 방송적 롤모델 같은 게 있나요? 라고 하시면 롤모델까지는 아니고 이런 분들의 방송적인 에너지를 담고 싶다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걸 내 롤모델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분한테 약간 민폐인 느낌? 그러니까 아니 약간 내가 뭔데 저 사람은 롤모델로 삼나 거의 그 정도 느낌이라서 그런 생각은 없는데, 대신 보통 제가 추구하는 방송적으로 멋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방송이 엄청 해바라기 같이 밝거나 혹은 건강미가 넘쳐서 인생을 착실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사는 느낌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방송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가는 그런 방송이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몇 방송에서 이분들 방송을 본받아야지 라고 느낀 거 있어. 내년까지 몇 개월 안 남았다고요? 근데 너무 슬픈 건 그 점쟁이 분께서 내가 오랫동안 잘 나가진 않을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 길어봤자 3년이랬어. 그래서 3년이요? 일지. 그래서 모르겠어. 떡상트 가자고? 그럼 좋죠. 자꾸 우울한 소리 해서 미안해. 뭔가 이런 걸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치? 그냥 아이고 저희가 또 소갈머리 없이 그냥 주절주절 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ASMR이니까 최대한 마음 편하게 당신이 잠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는 또 중얼거리고 말았군. 수컷 임신 타락 펄이 순종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건 하지 말아달라고? 수컷 임신 타락 펄이 리슨종님 오해하면 안 되나요? 왜 내가 그 닉네임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컷 임신 타락 펄이 리슨종님? 내가 읽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
왜 읽으면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수컷 임신 타랑펄이 쓴종님. 울지 말고 말을 해봐요, 수컷 임신 타랑펄이 쓴종님. 재밌다. 졸려. 그만해다오. 지금 저한테 명령하시는 건가요, 수컷 임신 타랑펄이 쓴종님? 건방지군요. 조금 더 애원해보는 게 어때요? 조금 더 간절하게. 별로 안 간절해 보이는데 수컷 임신 타락펄이 쓴종님 소중한 1,000원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뽀강. 안녕. 고마워 수컷 임신 타락펄이 쓴종님. 아리가또. 환불 안 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왜? 수컷 임신 타락 펄이 있은 쪽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경 쓰이니? 그래, 신경 쓰여. 어쩔 수 없지. 저렇게 변태적인 닉네임을 정한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 저런 변태적인 닉네임을 왜 정하는 걸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다. 졸려. 지득죠? 57분이다. 안녕하세요, 비운내용님. 반갑습니다. 긴 생머리입니다. 여벅지라니 변태 녀석.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요?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머리카락만 흔들거리는 거 보여주려 한 건데 내가 왜 더 보여줘야 되지? 이유가 뭔데? 수컷 임신 타락 펄이 순종님, 귀가 있다고 다 펄이는 아니에요. 그쵸? 이제 난 자러 가야겠다. 맥주 반 캔 마시고 나머지 반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걸로. 요 마이크 맞아갈 때 생각난다고요?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 그때 좀 편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맥주가 큰 캔은 다 못 마시겠어. 맥주 남은 거 못 마시는 거지. 응. 근데 저녁약 먹고 자야 돼.
약간 몸이 움직이는 게 어깨 같은 움직임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 그치? 일베라를 마신 사람이 이상하지. 나 그렇게 안 마시거든요. 바보 멍청이 똥기야. 그러면은 리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내일 모레 그 다음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봐, 안녕. 바이바이. 안녕. 여봐.